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도 이제는 이미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면요.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의 마지막을요. 멋지게 장식하시길 바랍니다. 미주은 채널에서는요.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그 네 번째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과연 오늘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은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백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항공사, 호텔 주식 또는 은행 주식 등의 가치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종목들은 그동안 매우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 제 신념대로요, 앞으로 그 진행 속도가 가면 갈수록 빨라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저만의 투자 방향을 지켜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도요, 10주 동안 100% 상승할 만한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10년 동안 10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프로젝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10년간 10배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네 번째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립니다. 바로 차지포인트입니다. 차지포인트는요,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현재로서는 스위치백이라는 스펙 기업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12월 15일 화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골드러시 시대에는 청바지를 팔아라, 차지포인트 SB입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스펙이라는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펙 기업의 주요 핵심 내용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지포인트가 어떠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 10배 성장 가능한 네 번째 기업, 차지포인트의 모든 것.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 함께 해주시면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따뜻한 댓글까지 선물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첫 번째 챕터는요, 스펙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기사의 내용은요, 스위치백 에너지, 티커는 SB인데요. 이 회사는 스펙 기업이고요. 12월 말 정도에 차지포인트라는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 하는 기업하고 합병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스펙 주식은 도대체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말하는 건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다이아그램은요, 스펙이라는 회사의 일대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데요. 먼저 스펙은요,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고요. 우리말로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스펙은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투자자들을 모아서요, 이름뿐인 기업을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고요, 성장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기업을 찾아서 합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기업입니다. 그 진행 단계를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폰서들이 스펙을 설립한 다음에요,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IPO를 합니다. 기업 공개라 그러죠. 2단계로 이제 마음에 드는 기업을 찾아서 헤매게 되고요. 장래성이 있는 기업을 발견하게 되면 합병 협상을 진행하게 되겠죠. 3단계로 합병 협상이 잘 진행돼서요, 합병 대상이 결정되면요, 스펙을 만들 때 투자했던 주주들이 주주 통회를 통해서 합병이 확정되게 됩니다. 승인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합병이 확정되면요, 스펙 기업은 합병 대상 기업에 존속이 되고요, 스펙 주식은 합병 주식과 합쳐져서 재상장하게 되면서 스펙 주식의 인생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스펙 주식은요, 생각보다 안전하고 매력이 있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스펙 투자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스펙이 IPO를 통해서 상장하게 되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대신 초기 투자자들은요, 합병 대상 기업이 정해질 때까지는 내가 과연 나중에 어떤 기업에 투자하게 될지, 어떤 기업과 합병하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만약에 스펙 회사가 3년 안에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하게 되면요, 스펙은 자동적으로 해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했던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따라서 스펙에 투자한다는 것은 혹시나 합병에 실패하더라도 투자 원금이 보존이 되잖아요. 따라서 고수익, 무위험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펙에 대한 학습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차지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챕터에서는요, 시장의 잠재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총 전기 에너지의 수요 변화입니다. 2020년을 보시면요, 지금 180억 킬로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기 에너지의 수요가요, 2030년이 되면 무려 2710억 킬로와트 정도로 15배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 에너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이 이유는 바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한 해 동안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의 수는요, 200만 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새로 판매되는 차량 40대 중에 단 한 대만이 전기차란 뜻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2.5%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2030년이 되면요, 내연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만약에 2030년에 자동차 시장 규모를 1억만 대 정도로 봤을 때 2030년에 전기차의 시장 규모가 5천만 대 정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최대 2천만 대 정도를 2030년에 테슬라가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은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등은 테슬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80%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지금 경쟁사들이 티격태격하면서 누구 하나 앞으로 튀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누가 금강을 발견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금강을 찾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어떤 누가 금강을 발견할지 확신이 없다면요, 그냥 그 옆에서 청바지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듯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전기차 충전 시장인데요. 전기차 충전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요, 2019년에 전기차 충전 시장의 규모는 25억 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2027년이 되면요, 276억 달러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8년 만에 11배가 성장한다는 뜻인데요. 매년 평균 성장률을 따져보면 무려 34.7%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시장 잠재력은 합격을 한 그런 회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챕터에서는요, 차지 포인트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지 포인트라는 기업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럼 과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차지 포인트는요, 전 세계 최고 규모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이요, 무려 65% 이상을 이루고 있고요. 현재 이미 14,000곳이 넘는 곳에서 차징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충전기의 수, 차징 포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무려 11만 5천 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테슬라가 현재 17,500개 정도의 차징 포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11만 5천 개의 충전기 수는 굉장히 높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지 포인트는요,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요, 차저 위치 같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차지 포인트라는 기업의 비전 그리고 투자 기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요,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전기의 힘으로 움직여 보겠다는 굉장히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투자 기회가 있냐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모빌리티의 전기화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전기차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면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부흥을 그대로 알려주는 인덱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가 S&P 500 지수가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모빌리티의 전기화가 활성화된다면 그 인덱스 역할을 하고 있는 차지포인트의 비즈니스는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의 성장 과정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요. 상업 연도인데요. 무려 2007년, 굉장히 오래전에 13년 전에 전기차 시장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창업을 했다는 점에 저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 전기차 대수가요. 11만 6천 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멀리 바라보고 13년 전에 이미 이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챘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에서 2016년 됐을 때는요. 기존의 커머셜 상업 마켓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드디어 플릿 마켓 그리고 레지덴셜 마켓까지 진출을 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2017년에서 2020년까지는요. 미국, 캐나다에 한정됐던 지역적 마켓을 17개국으로 진출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한꺼번에 많은 나라의 진출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차지포인트가 바라보고 있는 마켓의 규모는요. 총 29개국으로 지역적인 확장을 이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세일즈 마케팅에는 많이 집중을 안 한 것 같아요. 따라서 세일즈 마케팅에 앞으로 집중을 할 거고 굉장히 매출에 신경을 많이 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이뤄내겠다. 따라서 앞으로 활발한 인수합병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여러모로 굉장히 앞날이 창창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지포인트의 성장 동력은요. 한마디로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자동차 시장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것이 차지포인트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시장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해주기만 한다면 차지포인트는 저절로 성장을 해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마켓의 규모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북미와 유럽에 있는 모든 주차장이 우리의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고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나 이렇게 주차장이 있으면 우리는 그 주차장에 차지 포인트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판매하는 프로덕트를 정리를 해보면요. 충전 스테이션 하드웨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로덕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에서는요. 에너지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에는 관심이 없고요. 우리는 오직 하드웨어 그리고 그 하드웨어와 같이 따라오는 소프트웨어와 정비 서비스만 제공을 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하이라이트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시장이 가장 커다란 매력이 되겠죠.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2025년이 되면 신차의 10% 정도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신차의 30% 정도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험불하고 낮은 예상치죠. 왜냐하면 전문가에 따라서는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신차의 50% 정도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30%라는 비교적 컨서버티브한 보수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이미 확보한 고객 수가 4천 기업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007년에 창립을 했잖아요. 이미 13년 동안 활발히 시장에 진출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보한 고객 수가 이미 4천 기업이 넘는다. 이 부분도 새로 나타나는 경쟁사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매출의 성장률인데요. 2019년에 전년 대비 60%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고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출 성장 예상이요. 연평균 60%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전년 대비 60%를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5, 6년 동안 똑같이 60%를 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차지 포인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지포인트는 에너지 판매에는 관심이 없고요. 주차장 운영 비즈니스 주체들과 윈윈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차지 포인트를 설치를 하고 나서 만약에 에너지까지 독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면 차지 포인트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고객들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차지 포인트 입장에서는 이 차지 포인트 설치만 하고 여기서 판매하는 에너지라든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고객한테 열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고객과 차지 포인트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구축이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스트래티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이디어가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고객의 브랜딩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이 모든 충전기는 다 차지 포인트가 설치를 한 건데요. 그런데 보시면 브랜딩은 다 따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븐일레븐의 충전기처럼 보이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고객들이 그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에너지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차지포인트라는 브랜드를 앞에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 차지포인트의 고객들이 브랜드 가치라든지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뭐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다음은요. 기업 고객 입장에서 하필이면 왜 차지 포인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일단 에너지 판매와 스테이션 운영권은 고객한테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브랜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브랜딩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하지만 차지 포인트라는 단일 검색어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차지 포인트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차지 포인트 위치를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점만 빼놓은 거죠. 브랜딩은 각 기업한테 양보해서 각 기업들이 그들의 이미지 제고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택했고요. 대신 검색을 할 때는 차지 포인트라는 단일 검색어로 검색이 가능해서 편리함까지 더해주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태자면요. 이미 전기 충전소 운영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완료가 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구글 맵에 가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애플 맵이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뭐 알렉사 이런 데 가서 검색을 하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 생태계 구축을 완료해 놓은 상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사가 아닌 차지 포인트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차지 포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세 번째가 서비스 계약이고요.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하이 랜드 앤 익스펜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이 랜드 앤 익스펜드는 처음에 하나 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하나를 팔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양을 판매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호텔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 같은 고객들은요.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체인이 열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아코르 호텔은 전 세계에 5,000개 가까운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엇은 숫자가 더 많고요. 따라서 만약에 한 개의 아코르 호텔에 차징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5,000개 가까운 호텔에 똑같은 식의 계약을 맺어서 차징 스테이션을 만들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죠. 이런 의미에서 하드웨어는 하이 랜드 앤 익스펜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계약을 살펴보면요. 리커링 모델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팔 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계약을 얹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서는요. 차지 포인트의 매출 구성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판매를 할 때는 물론 하드웨어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판매를 일단 하고 나면요. 하드웨어는 또 팔 수가 없잖아요. 기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2년 차부터 7년 차까지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판매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7년 차가 지나가게 되면 전체 매출 구성을 비교를 해보면요. 1년 차에 팔았던 하드웨어가 51%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가 36%, 서비스가 13%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7년 차에 접어들게 되면 하드웨어가 반,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 정도 된다. 1대1의 비율을 만들어낸다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죠. 이 부분 역시 차지포인트의 매출이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양산해내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차지포인트의 시장 점유율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북미 지역만 보면요, 시장 점유율은 부동의 1위고요. 무려 73%의 마켓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은 지금 16개국에 진출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L2 차징이라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경쟁사 중에 테슬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테슬라 역시 차징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테슬라의 위치가 지금 생략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차지 포인트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도표를 찾아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두 가지의 마켓으로 세분이 되어 있어요. 일단 차징 마켓의 첫 번째 이름이 레벨 2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DC 파스트 차저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레벨 2의 경우는요, 스테이션의 수가 19,300개 정도 되고요. DC 파스트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 수가 조금 적죠. 2,700군데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지 포인트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40.8%가 되고요. 테슬라가 지금 18.1%로 2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C 파스트 차저 같은 경우는요, 차지 포인트는 14.8%라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1위는 에브고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27.6%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테슬라가 역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수치와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레벨 2와 DC 파스트 차저를 합치면 차지 포인트가 아직은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L2, 레벨 2랑 DC 파스트 차저는 과연 어떻게 틀린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L2라는 것은 아웃풋, 출력이요 3에서 19kW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DC 파스트 차저는 출력이 최대 350kW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충전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차 한 대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레벨 2를 이용하면 7, 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DC 파스트 차저를 이용하면 1시간 만에 차 한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 비용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레벨 2를 이용하면 평균 20센트에서 30센트 정도면 충전이 가능하고요. DC 파스트 차저는 약간 더 비쌉니다. 평균 35센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DC 파스트 차저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레벨 2보다는 DC 파스트 차저 마켓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아티클을 준비했습니다. 이 아티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파스트 차징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장시간 주차할 때 충전은요, 레벨 2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고요.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출입을 할 때 우리가 충전을 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DC 파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따라서 두 가지 다 시장은 열려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차지 포인트의 고객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지역으로 나누면요,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아시아 쪽은 아직 진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 쪽을 보면요, 커머셜 비즈니스가 있고 플릿 비즈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지던셜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머셜 같은 경우는 기업의 모든 주차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얏트라든지 홀리데이인, 베스트 웨스턴 이렇게 호텔 쪽이 굉장히 좋은 잠재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이프웨이처럼 슈퍼마켓 주차장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고객이 되겠죠. 플릿 같은 경우는 배송회사, 택시회사, 버스회사, 정부기관 등이 플릿 비즈니스 쪽에 속하고요. 지금 이미 밴쿠버 시청이라든지 보스턴 시청, 그리고 이키아, 페덱스와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덴셜을 보면요, 가족용이잖아요. 가족용은 단독 주택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복합 주거단지가 굉장히 좋은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 라인을 가지고 차지 포인트가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각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커머셜 비즈니스를 보시면요, 커머셜 비즈니스 쪽에서 이미 고객이 된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3M이라든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마스터카드, 넷플릭스, 세븐일레븐, 디즈니, 쉐라톤, 리츠칼튼 등이 이미 차지 포인트의 고객이 된 상태고요. 커머셜 고객들이 이렇게 차지 포인트를 이용하는, 그들이 왜 차징 스테이션을 설치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일단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지 포인트는 에너지 판매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G 친화적 기업 이미지라고 써 있는데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렇게 세 가지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규범적, 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징 스테이션을 설치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제고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플립 비즈니스 쪽의 고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비즈니스 쪽은요, 이미 페덱스가 고객이 된 상태고요. 이케아라든지 펩시, 그리고 웨이모, 알파벳이죠. 뉴욕시청 등이 이미 고객이 된 상태인데요. 플립 고객이 차징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퓨얼 코스트가 절약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많잖아요. 여러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퓨얼 코스트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보수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비용 절감의 문제 때문에 플립 비즈니스 쪽에 많은 고객들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정부 정책 준수를 위해서라도 플립 비즈니스 쪽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그리고 굉장히 급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던셜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의 80% 이상을 우리가 가정에 있는 시간 혹은 직장에 있는 시간에 충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레지던셜 비즈니스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이게 잠잘 때 보통 충전을 많이 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비즈니스랑 연결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아파트를 지을 때 아니면은 주택을 지을 때 이렇게 공급장 입장에서는요, 차징 스테이션을 설치함으로써 이런 아파트나 주택이 빨리빨리 잘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따라서 앞으로는 아파트 시공자,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차징 스테이션은 필수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요. 차징 포인트의 미래 투자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요, 차지 포인트의 하드웨어 연간 판매 예측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요, 판매량이 31,623 유닛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던 것이 2026년이 되면요, 총 판매 지금 기대하고 있는 수치가요, 42만 5천 유닛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즉 6년간 판매량이 13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차지 포인트의 하드웨어 연간 매출 예측을 보면요, 2020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 135밀리언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던 것이 2026년이 되면요, 무려 2빌리언으로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6년간 매출이 15배 정도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의 연간 매출을 예측해 봤잖아요. 그런데 차지 포인트의 매출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가 50%,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50%를 이룰 수 있다 그랬잖아요. 1대1을 보이니까요. 물론 이거는 이제 7년 정도에 지났을 때 총 매출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즉 하드웨어의 매출이 이렇게 6년간 15배 성장한다면 자연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의 매출도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지 포인트의 미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향후 6년간 매출이 15배 정도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게 차지 포인트인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라인별로 그 매출 성장을 분석을 해보면요, 앞으로 성장을 이끌어갈 비즈니스 라인은요, 단연 플립 비즈니스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릿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호텔 체인이라든지 슈퍼마켓 체인 같이 하나를 판매하면 그 상표를 갖고 있는 그 브랜드를 달고 있는 다른 지역의 다른 로케이션에 있는 체인점에 쫙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차지 포인트 입장에서는 플릿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6년간 타입별 매출 성장을 바라보면요, 하드웨어가 초기 성장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매출이 1대1로 나중에 바뀌잖아요. 50%는 하드웨어, 그리고 나머지 50%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최소 7년 정도가 지나야 그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처음에 판매를 하고 나서 2, 3년 정도, 1, 2년 정도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매출이 하드웨어 매출을 따라올 수가 없죠. 따라서 앞으로 5, 6년 동안 미래 투자 가치는 하드웨어가 얼마나 많이 판매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많이 판매가 되면요,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 쪽의 매출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요, 타겟 마켓은 지금 북미 그리고 유럽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포함되지 않아서 앞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반면에 중국이라는 약간 위험성이 있는 시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향후의 매출 기대치가 달성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지 포인트의 미래 투자 가치, 이번에는 마진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로스 마진, 잘 아시는 것처럼 총 수익 마진이잖아요. 다이렉트 익스펜스를 빼버린 거죠, 매출에서. 2020년에 그로스 마진이요,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6년이 되면요, 42%라는 굉장히 좋은 그로스 마진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하드웨어를 판매한 이후에 마진율이 높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뒤따라오잖아요. 따라서 판매 초기에는 하드웨어의 매출이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율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좋은 마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역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차지 포인트의 미래 투자 가치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 매출 성장률은 약 60%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2024년이 되면 에비타가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참을성 있게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결실을 우리한테 안겨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차지 포인트라는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투자의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주가 변동성인데요. 차지 포인트의 주가는요, 하루에도 10% 이상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아직까지 차지 포인트는요, SB 스펙과 합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병이 12월 말에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합병을 할 때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요, 하이 컴페티션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차징 스테이션이 좋은 마켓,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후발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브고라든지 블링크라는 회사,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지 포인트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준 패밀리 분들과 함께 차지 포인트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2007년에 창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무려 13년 전에 전기차 시장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창업했다는데 우리는 많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마련된 거죠. 자, 두 번째로요, 51%의 매출은 하드웨어에서 오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로 구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요, 2020년 현재 차징 포트 수가 11만 5천 개 정도인데요. 2025년이 되면 차징 포트 수가 무려 250만 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시장이 확대되면 그 지수 역할을 하면서 성장이 개런티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매출 성장률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지 포인트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요. 이 수치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60%의 매출 성장을 실제로 차지 포인트가 가져오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투자 전략을 수정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의 클로징은요. 조금 특별하게 미주은 책의 한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서 필자가 열거한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도박과 주식 투자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냐이다. 카지노 슬롯 머신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잭팟의 확률은 나의 영향력이 0.001%도 미치지 않는다. 즉 100% 운에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카지노에서 밤을 새워 열심히 게임하는 행동을 투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 확률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할수록 집에서 쫓겨날 확률만 올라갈 뿐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다르다.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 즉 기업의 내재 가치나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 및 경쟁력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꾸준히 기업의 실적과 현황을 업데이트하면 좀 더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투자의 결과를 상당 부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파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